화쇄를 약화시키는 그래서 산불을 끌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이제 활용을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뒤쪽에 보면은 오른쪽에 그 참나무 숲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쪽에는 우리가 보호해야 될 소나무 숲이 이제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침엽수 내화수림 때는 침엽수림과 침엽수림 사이에 불에 강한 화엽수를 심고 중앙에 이격 공간을 조성한다. 임도가 산림 생태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전문가들 사이의 논쟁도 아직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확산을 막을 방법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자연복원을 실험 중인 고성의 한 산불 피해 지역. 보통 자연복원을 시켰을 경우에 먼저 들어오는 이 나무는 신갈나무입니다. 신갈나무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난 후에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게 줄기를 맹화를 통해서 줄기를 냅니다. 신갈나무는 산불이 난 지역에서 가장 먼저 자라기 시작한다. 하지만 2m 50cm 정도 자라면 성장을 멈추고 맹화를 낸다. 제일 먼저 자리를 잡고 성장하기 때문에 산불 지역은 맨 처음 신갈나무 숲을 이룬다. 신갈나무 다음에 들어온 것은 굴참나무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나무가 자리를 잡았다. 소나무는 1년에 한 번씩 자랄 만큼 지속적으로 생장하기 때문에 곧 소나무 숲으로 바뀔 것이다. 산불 지역 자연복원지는 초기에는 인공조림지처럼 굴참나무와 같은 화렵수와 침엽수인 소나무가 어울려 자란다. 그대로 시간이 지난다면 산불 피해 지역은 소나무 숲이 된다. 소나무 단일 숲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소나무를 솎아주는 등 숲 가꾸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동해안 산불 지역의 산림을 복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저희들도 산에다가 한번 벚꽃나무를 심어서 지금도 벌거숭이산입니다. 여름에는 풀이 나면은 봄에는 더럽게 되지만은 겨울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면 민둥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어느 지역이라 산불이 나더라도 그 산에서 자랐는 수종을 심어달라. 소나무가 자랐으면 소나무를 심어주고, 잡나무, 다른 나무가 살았으면 다른 나무에 그 산에 기존 있던 나무를 심어줬는 게 제가 봐서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은 늘 보아왔던 늘 푸른 소나무 숲을 원하고 있다. 자연복원을 통해 소나무 숲을 이룰 것인가, 산불에 강한 숲을 만들 것인가. 2000년 이 동해안 산불 피해지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즉 복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인공조림을 해야 된다는 분들하고 자연복원을 해야 된다는 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조사단을 구성을 했고, 그분들의 조사와 산주라든가 지역 주민, 그다음에 NGO 등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복구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즉 인공조림하고 자연복원을 같이 병행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최종적으로는 인공조림을 52%, 자연복원을 48% 하는 쪽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은 힘겨웠다. 산불 지역 전체를 자연복원시켜야 한다는 생물학자들의 의견과 하루빨리 조림을 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산주들의 입장이 부딪혔다. 산불 피해가 약하고 자연 회복력이 큰 지역은 자연복원지로 두었다. 그리고 임지 생산력이 높거나 자연 회복력이 낮은 곳은 인공 복구하기로 했다. 인공 복구지는 관리가 쉽고 빠르게 생물 다양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연 복원지는 생물 다양성을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나 문화적 생태적 가치가 높은 숲이 조성된다.
산불 피해 지역의 산림 복구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연 복구지나 인공 조림지 모두 급격한 양분 손실을 막는 일이다. 저 뒤에 보면 나무들이 가지런히 눕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산불 피해제 조림을 할 경우에 그 산불 피해목을 벌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나무들을 반출해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 토사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나무들을 수직으로 쌓지 않고 수평으로 쌓아서, 즉 등고선 방향으로 쌓아가지고 토사 유출이라든가 그 수분 유지라든가 이런 거를 억제하고 보유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수평 쌓기를 합니다. 나무를 수평으로 쌓는 것은 나무를 벌채한 뒤 다시 돌려놔야 하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나 작업 면에서 힘든 점이 있다. 그러나 피해목을 수평으로 쌓기 시작하면서 빗물에 토양이 유실되는 일이 현격히 줄어들었다. 그럼 이제 여기 이 틈에 이제 공간이 많이 생기는데 거기는 벌레들이라든가 그 소동물들, 뭐 들쥐자, 뭐 등줄쥐 뭐 이런 것들이 그 은신처가 될 수도 있고요. 예전에는 벌채된 나무를 수평이 아닌 수직으로 쌓아두었었다. 수직으로 쌓아놓은 피해목은 다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산불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 피해목을 쌓는 방법에 따라 산불 피해지의 생태 복원도 앞당길 수 있다. 산불 피해 지역의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유역이 큰 개울마다 사방댐을 설치하는 것이다. 사방댐은 보통 댐과 달리 물을 막는 것이 아니라 흘러내리는 모래나 돌, 나무를 막아 퇴적시키는 역할을 한다. 산불 피해 지역은 첫해 평상시에 900배의 침식이 발생한다.